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인간 때문에 국정이 수시로 왜곡마비되었고 드디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영어의 몸까지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들이 휘몰아친 여기에 가장 못된 짓을 한 자가 가해자가 탄핵 가해자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절대로 정치에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정치하는 것을 저는 개인으로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막도록 노력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 자가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서푼차리 초보자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발탁받아서 대통령이 두 가지 권한을 줬잖아요. 법무부 장관과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권까지 이렇게 줘놓으니까 이걸 그동안에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개인 사조직을 하고 개인이 무슨 일을 하는데 포석을 깔아놓은 걸 이걸 나중에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쁜 자를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 아닙니까? 자유우파를 괴멸시킨 자고 보수를 괴멸시킨 자, 이런 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가인권회가 바로 이자에 대한 한번 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자가 도대체 대한민국을 갖다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괴멸시킨, 전원책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 국민을 괴멸시키고 보수를 괴멸시킨 세 가지가 세 번째다 이거예요. 세 번째. 그걸 방송에 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정치평론가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자가 또 정치한다고 또 껍죽거리고 나오는 날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잘 되겠습니까? 네. 이재명이 오늘 사설에 말이죠.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다시 자기 말을 뒤집은 이재명이 이게 이재명식 일관성인가?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다시 자기 말을 뒤집은 이재명 대표. 이게 이재명식 일관성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는 느낍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길래 조선일보 사설자에서 이자의 거짓말하는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국회 연설 기조연설에서 뭐라 하냐면 또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또 후라이 뻥을 쳤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제한다면서 갑자기 주 4일 근무제 해가지고 이 표를 넣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인정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면서 노동자 민노총에 침을 질질 흘리는 이런 비겁한 태도의 말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내놓았던 입장 말과 가지고 우파적 접근하는 것척 했는데 어제 본성이 또 드러났습니다. 일주일도 안 가 이자는. 진실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기본소득, 주택, 대출, 기본사회 공약에 대해서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심각하게 재검토를 고민 중이다 하면서 마치 성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있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지?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 우회전을 하구나. 전부 다 언론은 그랬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가는 기본사회 정책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불과 2주일 만에 다시 이걸 또 들고 나왔습니다. 당내 강경파하고 민주노총이 반발하자 애매한 표현을 쓰면서 바로 말했던 것을 후퇴했습니다. 성장을 24번이나 강조하면서도 노동시간 단축. 아니 노동시간을 단축해가지고 무슨 성장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X 소리를 하고 있는 이자가 이게 무슨 대통령 꿈이요? 잡범이 무슨 잡범류 아닙니까? 잡범류. 잡범이 뭐예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정자동 호텔 전부 거기서 돈 나오는 그것들이 수사에 얽혀 있는 게 전부 그의 잡범 아닙니까? 잡범류. 그 옥에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혐의가 12개 혐의, 8개 건수, 그 다음에 5개가 지금 법정에서 오고가고 있는 것. 이자의 행태가 이걸 면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어떻게 해야 하는 순간 이걸 없애보려고 면죄부를 받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네. 성장을 24번이나 강조하면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주 4일째를 하자 하고 주장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공기를 먹고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가 대통령 되는 순간에는 바로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단언컨대 이자 무서운 자입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자는. 여러분이 잘 봐서 알지만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전부 다 일극체제 꼼짝을 못했다는 걸 보면은 과연 그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래놓고 무슨 영어는 모르는 게 영어 아는 척 무슨 니즘 붙여가지고 잘사니즘 먹사니즘 놀자이즘 뭐 이런 거 이즘만 붙여나가는 겁니까? 에? 영어를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잘사니즘이 뭐야? 잘사니즘이. 먹사니즘이 뭐고? 그런 자가 무슨 대통령 되겠다고 헛소리 헛꿈을 꾸고 있나? 정체불명의 노선. 아니 잘사니즘이 뭐예요? 무슨 노선입니까? 이걸 정체불명의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혼란스러운 거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을 바꾸고 아주 공작처럼 막 바꿔나갑니다. 카멜레온처럼 말이죠. 작년에 당대표 출마 때도 지지율이 떨어지자 성장과 먹사니즘을 딱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 국민이 25만 원 지원과 남아도는 쌀을 매입하는 것, 그래가지고 국고를 축내는 법, 이런 법, 노조 편향적인 노란봉투법 이런 걸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으면은 이자 때문에 나라가 금방 망했을 겁니다. 왜 망하게 하느냐? 있는 사람들 착취하게 한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빼앗아서 결국은 배급제로 가겠다는 소위 공산법입니다. 공산주의법. 그거를 갖다가 이자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바로 그런 자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하고 미래 먹거리 핵심인 반도체법이라든가 전력망 확충법, AI 기본법 등 그렇게 윤 대통령이 처리해달라고 올렸지만 전부 다 기각하고 발로 밟아버렸지 않습니까? 에? 기업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중대재해법 등 친노동 반기업 정책은 계속된 이자가 무슨 갑자기 선거 때가 혹시 조기 대선이 될까 싶어가지고 얼른 이거 해가지고 이 문영배하고 문영배 이 헌재하고 아주 친한 자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교감을 하는 사이가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이 결국 대통령을 한동훈과 결탁해서 끌어들였죠. 끌어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얘기한 대로 강화도에서인가 3번인가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리자 하고 3번을 얘기했죠. 결국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한동훈과 결탁을 했습니다. 또 한동훈이라는 이자는 또 이재명 투입니다. 변종입니다. 이런 자가 무슨 정치한다고 껍죽껍죽거리고 이거 대한민국 지금 마지막 마지노선에 지금 경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한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런 행편없는 망국적인 자들을 처리를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가져야 될 때가 지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은 정치개혁을 위한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이 참 이자가 무슨 이제 뭐 선거나 혹시 있을까 하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이랬습니다. 의원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천만에 개헌하게 되면은 국민 소환제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져야 돼. 네. 못된 짓을 할 때는 국회를 해산해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국회의원들 특권을 모조리 없애야 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의회주의를 만드는 길. 지난 3년간 그 정치권과 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파행, 갈등 대부분이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비리 방탄, 입법 폭주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분들 여기 나와 보십시오. 전부 다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정이 수시로 왜곡되고 마비되고 그리고 드디어는 대통령을 저렇게 끌어내렸습니다. 한동훈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악마적 행동을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분연코 골기해서라도 이 나라가 바로 가는 이러한 소위 소수 극소수 이재명식 한동훈식 결탁하는 이러한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러한 방법은 절대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주 모델 케이스로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보십시오. 말 바꾸기. 이재명의 일관성 아닙니까? 말 바꾸기. 유명한 말 바꾸기 하나 있죠. 그 선거 땐가, 그 지방선거 땐가,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 고향 안동에 가가지고는 말이죠. 안동 근방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까댔냐면은 저는 박근혜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째 저런 소리를 하지? 이 안동 사람들이 이제 정신 좀 차렸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이 좀 차렸구나 하고 웅성웅성해서 처음에는 이자 연설도 안 들으려고도 웅성웅성하던 이 순수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떡실신하지 않습니까? 말 가지고. 그래 놓고 또 3일 뒤인가 이틀 뒤인가 전라도 광주에 갔는데요. 그 광주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전라도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당신은 말이지 며칠 전에 그 신문에 크게 났으니까 당신 그 경상도 가가지고는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잖냐.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 왔나? 하고 이제 막 이제 추궁하고 물어보니까 그런데 말이죠. 내가 말이죠. 박근혜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을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요. 진짜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넘겨버리니까 오히려 코믹하게 그 분위기가 웃어넘기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수작, 이재명의 수작은 정말 무서운 수작입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가 재산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이재명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국가가 국유화가 될 가능성이 10중 8구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0%입니다. 네. 가문이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듯 대한민국 정치가 혼돈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참 훌륭한 대통령이죠. 이자들 때문에 보십시오. 예산 폭란이 이렇게 해서 국가 재정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렸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 인사를 딱 하면은 바로 그냥 탄핵을 시켜버려요. 줄탄핵.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입법을 합니다. 무슨 특검, 김건희 무슨 특검, A 특검, 김건희 관련 B 특검, C 특검 말만 만들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통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이제 이들을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 파괴하려는 이런 분자들, 소위 이념 분자들, 이런 친북 친공 분자들 절대로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각을 알고 거기에 응전해서 싸워서 분쇄를 하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벌거벗은 힘으로 우리는 그들을 소위 국가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펼쳐야 될 것은 여론전입니다. 이 탄핵 심판하는 거기에 우리법, 극좌파 클럽, 문영배를 비롯한 이미선, 정계선 등등이 거기 또아리를 틀고 대통령 탄핵 스케줄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언론에도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많이들 타진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국민이 뭉쳐 있다는 것, 이것을 강력한 여론전을 펼침으로써 그들이 무서워서 운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여론전 강력하게 그 함성을 질러야 되겠습니다. 광화문으로 어디 전국 각지로 다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사가 전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뜻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을 두 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